코로나도 끝난 데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헬스장 또는 요가원 등록하는 분들 많은데요. 최근 헬스장이나 요가원 중에 갑작스럽게 문자 통보를 하고는 환불 조치도 없이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 수십 개 직영점이 있는 유명 헬스장마저 돌연 폐업을 공지하면서 환불받지 못한 천여 명의 피해자가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국 10여 곳의 지점이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요가원마저 휴업 공지만 남긴 채 대표가 사라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됐는데요. 피해가 발생한 헬스장과 요가원은 폐업 직전 유사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바로 장기 거래 유도입니다. 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특가를 내세우며 6개월 혹은 1년 단위의 장기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한 달 9만 원인데 1년에 40만 원이라고 하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운동할 수 있으니 당장은 부담되지만 선결제나 장기 계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 무책임한 헬스장, 요가원 등의 대책 없는 폐업에 소비자들은 하지도 않은 운동과 받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게 되는 겁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헬스장 관련 소비자 상담이 한 해 평균 2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2023년은 5월인데 벌써 7천 건 이상을 넘어섰죠.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너무 고액의 장기 계약은 피해야 합니다. 파격적인 할인 혜택으로 장기 계약을 유도한 뒤 폐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만약 장기 계약을 한다면 한 곳에서 오래 운영한 시설을 찾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할부 거래입니다. 결제한 서비스가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의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권리를 할부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결제 금액 20만 원 이상, 할부 3개월 이상 결제 시 가능하니까요. 불가피하게 헬스장이나 요가원에 장기 계약해야 한다면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대 여성 이모 씨는 지난달 초 신발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20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매했습니다. 유명 포털에 검색하면 상단에 뜨는 데다 사이트에는 안전구매 서비스 가맹점이라고도 나와 있어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저는 5월 7일에 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했어요. 검색에 해보면 제일 상단에 올라와 있었고 또 그 사이트 내에 안전 구매 대행 서비스가 돼 있었어요. 공지에는 상품이 평일 기준으로 15에서 20일쯤 걸려 배송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한 달 반째 신발을 받지 못했습니다. 업체 측은 배송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 전화에도 메신저에도 응답하지 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이 씨처럼 돈만 내고 물건을 못 받은 사람은 70여 명, 피해 액수는 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서로 단체 채팅방에 모여 피해 내용을 공유하며 각자 경찰서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 연결이 전혀 안 됐고 쇼핑몰 내 답변 채팅방도 닫혀있는 상태이고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죠. 법률 전문가들은 업체 측이 고객에게 적절히 안내하지 않고 잠적했기 때문에 단순한 배송 지연이 아닌 사기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연락을 받지 않거나 그런 경우라면은 배송 지연이라든가 지급 지연이라든가 이런 거로 볼 수가 없어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 6곳에서 배송, 환급 지연 등 불만 사항이 속출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막으려면 되도록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습니다. 할부 기간 3개월 이상, 결제액 20만 원 이상이면 물품을 받지 못했을 때 카드사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카드사에서 결제 취소를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씨처럼 현금 결제를 해서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은 전국 곳곳에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조만간 경찰서 한 곳으로 사건을 병합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할머니가 차 사고로 다쳤어요. 다급하게 외치면서 택시에 오른 승객입니다. 탑승지는 인천이고 목적지는 천안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결제는 천안에서 몸이 불편한 아버님이 하실 거다. 빨리 가달라는 말에 택시기사는 어떡해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톨게이트비도 직접 내시고 점심은 먹었냐 물 좀 마시겠느냐 손님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택시비 13만 원은 천안에서 아버지가 대신 낸다더니 천안에 도착하자마자 냅다 도주하기 시작한 승객. 당황한 택시기사는 남성을 뒤쫓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기사는 택시비 먹튀남은 잡지 못하고 허탈한 표정으로 차에 올라야만 했는데요. 기사의 자녀는 아버지가 거짓말에 속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 먹튀를 당해 허탈한 얼굴로 운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진다면서 먹튀 승객의 모습과 아버지의 다친 모습을 찍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16일 오후 1시 20분쯤 인천 백운역 3번 출구에서 택시를 타고 먹튀한 남성. 혹시 지금 뉴스 보고 계십니까? 택시비를 내지 않기 위해서 할머니를 반 거짓말, 자신을 살뜰히 챙기던 택시기사를 기만했던 순간, 쫓아오던 기사가 넘어지고 구르는 걸 보면서도 도망쳤던 비겁한 모습까지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각인됐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으니 조만간 잡힐 거라고 예상되고요. 범죄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꼭 받으실 겁니다. 네, 여기에 식당 손님이 두고 간 휴대전화와 차키가 있습니다. 사장님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면서 나간 손님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나서 문을 닫아야 하는데도 1시간이나 더 기다렸다고 해요. 그런데도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진화한 먹튀 수법이었던 겁니다. 저희 엄마도 당했어요. 먹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화면 속의 남성, 지금 버젓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거짓 통화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휴대전화는 먹통이었거든요. 차키도 두고 갔는데 역시나 작동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장님은 먹튀인 줄도 모르고 그저 하염없이 출입문만 바라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 자녀라고 밝힌 작성자는 월요일인 오늘 중랑경찰서를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 중랑구의 한 식당에서 44,000원어치 음식을 시켜 먹고 그대로 도망가신 분. 휴대전화와 차키 잘 작동하지는 않습니다만 찾아가시고요. 먹튀한 금액도 제대로 내고 가시기 바랍니다.